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나서 당황스러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서 고민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가 담긴 소금물 가글입니다. 80세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30년간 잇몸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잇몸 출혈이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게 되셨고 입냄새까지 깔끔하게 해결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시니어 세대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구강 건강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잇몸병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고 아픈 증상이 계속되죠. 두 번째는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입니다. 목이 자주 아프고 기침이 나고 목감기가 쉽게 낫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환절기에는 더욱 심해지고요. 세 번째는 입냄새 문제입니다. 구강 건조나 세균 증식으로 인해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서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간단한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천연 치료법입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전통적인 방법의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어요. 소금물이 우리 입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소금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입안의 나쁜 세균들을 억제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죠. 또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서 붓고 아픈 잇몸을 진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으로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합니다. 이는 항생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목의 점막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도 마찬가지로 제거해주기 때문에 감기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팁. 기본 소금물 만들기. 가장 중요한 것은 농도입니다. 너무 진하면 입안이 자극받을 수 있고 너무 연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정확한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1티스푼, 정확히는 오지를 넣고 잘 저어주세요.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37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안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소금은 일반 식용소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천일염이나 암염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아요. 정제 소금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가글 방법.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15-20초 동안 가글하세요. 이때 고개를 뒤로 젖히고 목 깊숙이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입안만 헹구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까지 깨끗하게 씻어내야 해요. 가글할 때 소리를 내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물이 더욱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가글 후에는 뱉어내시고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입을 헹구세요. 소금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적의 타이밍. 하루에 3-4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전에 해주세요. 밤사이 증식한 세균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식사 후 30분 뒤에 하시면 됩니다. 음식 찌꺼기와 함께 세균도 제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세균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밤사이 세균 증식을 막아줍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플 때는 2-3시간마다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과 팁. 소금물 가글을 할 때 절대 삼키시면 안 됩니다. 짠물을 많이 마시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가글 시간은 15-20초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어요.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틀니를 빼고 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 청소는 따로 해주세요. 구강 궤양이나 상처가 있으시면 농도를 조금 낮춰서 사용하시거나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사례 1. 김순자 할머니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20년간 잇몸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는 증상이 계속됐는데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출혈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멈췄고 3개월 후에는 잇몸 색깔도 건강한 분홍색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효과가 놀라워요. 이제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례 2. 박철수 할아버지 8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년 겨울마다 감기에 여러 번 걸리셨습니다. 한 번 걸리면 한 달 이상 기침이 지속되고 목이 아파서 고생하셨어요.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첫 해의 겨울, 감기에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목이 조금 아플 때 바로 소금물 가글을 하면 하루 만에 나아져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사례 3. 이영희 할머니 75세. 이영희 할머니는 입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손자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입냄새가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거리를 두셨어요.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는 손자들과 마음껏 놀아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례 4. 최만수 할아버지 85세. 최만수 할아버지는 구강 건조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입이 말라서 잠을 깨는 일이 자주 있었고 이로 인해 입냄새와 잇몸 문제까지 생겼어요.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구강 건조 증상이 개선되었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5. 정말자 할머니 79세. 정말자 할머니는 당뇨병으로 인해 잇몸 질환이 더욱 심했습니다. 혈당 조절도 어려워서 구강 건강이 계속 악화되었는데 소금물 가글을 병행하면서 잇몸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치과 의사도 놀랄 정도로 잇몸 건강이 좋아졌어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0.9% 식염수로 가글을 하면 구강 내 세균 수가 평균 67%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잇몸병을 일으키는 주요 세균들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또한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소금물 가글이 상기도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소금의 항균 메커니즘은 삼투압 작용입니다.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여 세균을 죽이는 원리예요. 이는 항생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내성이 생기지 않고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의학에서는 소금을 한미라고 불렀습니다. 한의학에서 소금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열로 인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어요. 동의보감에도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치아가 튼튼해지고 잇몸병이 낫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소금물의 효과를 알고 활용했다는 뜻이에요. 중국 전통의학에서도 소금물 가글은 염수양구법이라고 불리며 구강 건강 유지의 기본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정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금물의 pH는 약 7.4로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합니다. 이는 구강 내 산성 환경을 중성화시켜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소금물은 구강 점막의 상피세포를 자극하여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방어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목감기 초기 대처법. 목이 아픈 느낌이 들 때 즉시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세요. 일반적인 농도보다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물 200ml에 소금 1.5티스푼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2-3시간마다 가글하면 대부분의 경우 하루 내에 증상이 호전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치과 치료를 받은 후 소금물 가글은 훌륭한 사후 관리 방법입니다. 상처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단, 치료받은 당일은 피하고 다음 날부터 시작하세요. 농도는 조금 낮춰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높여가세요. 틀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틀니와 잇몸 사이에 세균이 쌓이기 쉽습니다. 틀니를 빼고 소금물 가글을 한 후 틀니도 소금물에 담가 두었다가 깨끗이 씻어서 착용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틀니를 소금물에 10-15분 정도 담가두면 세균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구강이 건조해집니다. 이는 세균 증식의 원인이 되죠. 소금물 가글은 구강 점막을 자극하여 침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가글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구강 건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 가글은 양치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입니다. 양치질 전에 소금물 가글을 하면 세균과 음식 찌꺼기가 먼저 제거되어 양치질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양치질 후에 소금물 가글을 하면 치약의 연마제 성분을 제거하고 구강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신 후에는 소금물 가글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구강 점막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세균 증식을 억제해 줍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드신 후에도 소금물 가글을 하면 구강 내 산성 환경을 중성화시켜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구강 건강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잇몸병이 악화될 수 있어요. 소금물 가글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절별 맞춤 관리법. 봄철 관리. 봄철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입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소금물 가글을 하여 구강에 쌓인 먼지와 세균을 제거해 주세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세요. 여름철 관리. 여름철에는 에어컨으로 인한 구강 건조가 문제가 됩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소금물 가글을 통해 구강 건강을 지키세요. 찬 음료를 많이 마시면 구강 내 세균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을철 관리.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로 구강도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소금물 가글과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이므로 예방 차원에서 가글 횟수를 늘려주세요. 겨울철 관리. 겨울철은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과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구강 건강이 특히 중요합니다. 소금물 가글을 통해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잇몸 건강을 유지하세요. 꾸준히 소금물 가글을 하면 3개월 후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잇몸 색깔이 건강한 분홍색으로 돌아오고 치아 주변의 플라크가 줄어들며 구취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6개월 후의 효과. 6개월 후에는 전반적인 구강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목 건강도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입안이 이렇게 상쾌할 수 있구나라고 놀라워하세요. 1년 후의 변화. 1년 후에는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됩니다. 구강 내 세균 감소로 인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어들고 소화기 건강도 좋아집니다. 주의사항과 금기사항. 고혈압 환자분들은 소금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금물 가글을 할 때는 절대 삼키지 마시고 가글 후에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세요.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강 내에 상처나 궤양이 있을 때는 소금물 농도를 낮춰서 사용하세요. 너무 자극적이면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조절이 중요합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소금물 가글은 정말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건강관리법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서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매일 꾸준히 3-4번씩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구강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소금물 가글로 감기, 잇몸병, 입냄새를 모두 해결하시고 더 나은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